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들이 많은데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요. 참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들 보면요, 진짜 제가 보기엔 정말 과학이에요. 과학인데 지금 유튜브 들어갔네.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모든 과학을 과학이 아닌 미신 또는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거로 돌려버리고 아주 나쁘게 팽개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화 중에요 국문화가 있어요. 국문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서양에서 건너의 일부 서양에서 건너온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국문화를 보고 욕을 많이 해요. 어떤 욕을 하느냐?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근데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는데요. 소금은 충분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다만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소금, 그렇죠? 순수소금이라는 건 정제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당연히 그건 적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문화 속의 소금은 자연염입니다. 자연염. 광산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소금이고 NaCl만 있는 거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뭐 기타 필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요 충분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되레요 충분히 드시면요 다른 질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몸에서 땀이 날 때도 소금이 나오고 또 소변을 볼 때도 소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유는 소금을 잘 안 먹으면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왜? 소금과 함께 소변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갈 적에는요 소금이 같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의 이 육지에 있는 공기 중에는요 소금을 싫어하는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제가 김치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김치가 어때요? 소금을 절여서 놔두면 배추잎이 썩지 아니하고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놔둬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배추잎을 그냥 놔두고 보세요. 뜨뜻한 방에 보시면 어디 되는지 아세요? 다 썩어가지고요 물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자연으로 잘 돌아가는 거죠. 이 세균들이 뭐 잘 깔아 먹어요. 근데 소금이 딱 들어오면은 깔아 먹는 빨리 발효시키고 분해시켜버리는 세균들이 살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좋은 유산균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 어때요? 익으면은 맛있다. 익는다는 게 바로 발효라는 것이 좋은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균들이 들어와서 깔다 먹는 거예요. 깔다 먹는데 그 세균들이 우리 장속에서 살면은 좋은 세균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균을 먹으려면은 이런 세균은 우리 몸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세균은 적절한 소금이 같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살 수 있는 세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릴 때도 소금이 흘러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면 땀도 잘 안 흘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 몸에 물이 축적되어서 몸이 망가져요. 이렇게 소금들이 중요한데요. 그 소금을 그냥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침이 쫙 나와요. 네, 이 침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네, 왜 좋아요?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침 아밀라제.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고 그대로 탄수화물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당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침에서 나옵니다.
침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하려면 짜야 되거든요. 왜 짜면은 침이 나오느냐? 원리는 간단해요. 다 삼투압의 원리예요. 짠 상태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는 0.9%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짠 소금이 들어오니까 이걸 0.9%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내는 거예요, 입에서. 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내다 보니까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침은 여러분 입을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입을 끄끄럽다? 그럼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침이 싹 나와가지고 이빨 사이사이에 낑겨있던 탄수화물조차도 다 분해시켜가지고 잘 내려가게 해줘가지고 입동도 잘 안 생기게 해줘요. 그러니까 소금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배가 아플 적에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 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왜 소리가 날까요?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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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륵. 여러분 분명히 밥을 먹을 적에는 충분한 물도 안 먹고 뭐 어떤 사람이 나가 밥 따로 물 따로 떠들면서 그 사람 하는 말 자기는 천년을 산다는데 일설에는 누구 다른 사람 말로는 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일설에는 뭐 치과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어쨌든 한때 물 따로 밥 따로 해가지고 밥을 먹을 적에는 물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한때 유행했습니다. 자, 한때 유행했다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요 이게요 이 직장 전까지 직장이 이제 S 직장 있고 S 결장이 있거든요. 그 위에 S 결장 전까지는요 거의 다 물이 있는 물렁한 그러니까 아주 물이 많은 스프와 같아요. 그래서 꿀렁꿀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물이 많은 상태로 진행해야 되는데 맨밥만 먹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속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물을 내보내든지 입에서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천천히 먹었을 때는 입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갈 적에 그 물이 순환되면서 충분히 물이 많은 음식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급하게 먹었을 적에는 위속으로 들어갈 적에 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위가 아주 힘들어요. 꿀렁꿀렁해야 되는데 거의 죽도 멀건 죽이 돼야 되는데 멀건 죽이 아니고 딱딱한 죽이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어야 돼요? 물을 붓는 걸 먹어야 돼요. 자, 유럽인들은 빵을 먹으면서 우유나 포도주를 같이 먹었어요. 물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코올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싫어해요. 입안에서는. 왜? 우리 몸에 알코올이 쩔어 있는 몸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면 싫어하니까 알코올을 한 모금 딱 넣어보세요. 포도주 같은 거. 입에 넣자마자 침이 싹 중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전해질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바꿔줘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잘못된 과학 속에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물을 먹으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위장을 바꾸게 할 줄 알고 물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이런 상태가 벌어지느냐? 침이 많이 녹다면 다행인데 안 녹은 상태로 또 저염한다고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더욱이 침이 안 나와요. 그 상태로 삼켰어요. 물도 안 먹고 또. 그럼 위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위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위장벽에서 이제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화로 가는 단계는 이제부터 이제 흡수가 있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흡수의 단계는 어디냐면은 소장에서부터 흡수하게 돼요. 흡수를 하려는데 물이 없이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 위장에서 물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만 오니까 위장에서는 물이 녹으면서 오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위산이 많이 나와요. 위산은요 단백질만 분해할 때 필요하지 나머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크게 산에 담가둔 데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 중에 탄수화물이 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먹는 각종 미네랄이 산에 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 필요한 위산을 그렇게 막 내보내면 단백질도 별로 안 먹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 채식주의자들은 좀 꼭 드세요.
체육주의자들은 또 특히 또 물도 잘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채식만 먹었으니 단백질도 별로 없는데 위산은 나오지요. 그럼 위가 어때요? 망가져요.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먹은 데다가 당도 고기도 안 먹은 데다가 단백질 양도 적은 데다가 그럼 이렇게 하죠. 체육주의자들한테 무슨 소리 하냐, 우리도 단백질 먹는다. 뭔 단백질? 콩 단백질 먹는다. 여러분, 콩 단백질은요 정말 소화가 안 돼요. 들어와 봤자요 단백질이라지라도요 콩 단백질은 위산에 잘 안 녹아요. 네가 녹아봐라 합니다. 왜? 이 씨앗의 단백질들은요 억수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가 죽기에 태어나겠습니까? 살기에 태어났죠. 그쵸? 그 중에서도 그 사는 생명체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미래의 자기와 같은 생명체를 놔두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이 싹이 나고 자라서 다시 콩씨를 만들지게는 어떻습니까? 이 콩씨는 너 사람한테 먹혀라, 너 새한테 먹혀라 라고 씨앗을 만든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살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콩풀 전체보다도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모래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물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놈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또는 습한 곳에서, 아주 습한 곳에서 그 세균이 벌벌거리는 그 습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곳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걸 이걸 갈아가지고 먹는다고 소화흡수가 잘 됐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큰 오산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된장을 담아 먹어요. 된장 봐봐요. 삶았잖아요. 된장 만든 줄 아세요? 삶았어요. 삶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삶았는데, 예? 그러면은 삶았는데 그거 먹어봐요. 맛은 있어, 그죠? 참, 우리 그 어릴 때 엄마가 된장을 하면 이제 콩을 삶아오면 그걸 찍잖아요, 그죠? 예. 절구통에다 찍어요. 찍다가 이렇게 좀 찍어지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맛있는 부분은, 입에서 맛있는 부분은 입안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이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 단백질 부분은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위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된장을 담았어요. 세균들로 인해서 우리는 소화 못 시키는, 네 세균이 너가 좀 분해시키나, 그것도 분해시키는 걸 갖다가 어때요?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된장, 매주를 만들었다가 된장을 담죠, 그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발효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걸 쓰잖아요. 이렇게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적에 더더욱이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중간중간에도 식사 중에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드시되 중요한 거 하나,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 된다는 거지 맹물을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맹물을 드시면요 어떤 상황이 드시냐, 위에서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맹물이네?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왜? 농도가 안 맞거든. 농도를 맞추려고 위에서 소금물을 내보내야 돼. 그럼 또 위가 소금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뭐 따라 놓겠어요? 또 위산도 따라 놓는 거야. 또 위를 괴롭히는 거야.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궁금하시면 빈속에 맹물을 1리터 먹어보시고, 자, 궁금하시면은 또 어떻게 해요? 빈속에 제가 만든 진생소금으로 자, 약간 안 짜게 먹으면 달콤한 정도의 소금을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두 가지 드셔보시면 어떤 마음이 처음에 맹물만 먹었을 때는 속이 부대끼고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요리를 하시더라도.
소금물을 먹었을 때는 절대 안 불편해요. 이유가 우리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은 뭘 만들었다고요? 국을 만들듯이. 얼마나 멋진 민족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 민족을 욕을 하는 서양 문물을 받았던 일부의 몰지식한 과학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그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있잖아요. 국을 소금 끼는 국을 잘 먹는 사람은요 신장염에 걸릴 염려도 줄어들고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데도 걸릴 염이 줄어들고 당연히 여성질환도 걸릴 염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여성질환을 왜 나오느냐? 여자들도 여성기에서 나오는 액이 있는데 그 액도 산성과 알칼리성을 번갈아서 내는데 그게도 꼭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는데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금물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꼭 소금물을 드시지 않는다면 국에 밥 말아 드세요. 국에 밥 말아 드신다니까 뭐예요? 침이 안 오잖냐? 밥을 말아 먹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돼요. 왜 꼭 삼켜? 삼키니까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술만 먹으면 눈곱이 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술 먹으면 눈곱 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술을 먹을 적에 내가 지금 술 이야기 해드릴게요. 술을 먹을 적에 안주가 제일 좋은 안주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안주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디요? 보드카를 먹는 40도 이상 50도 60도짜리 술을 먹는 사람들은 특히 60도짜리 술을 먹을 적에는 안주가 소금입니다.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딱 소금 딱 들어가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이 들어도 알코올도 중화시켜야 돼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는데 소금물이 넣을 환경이 없잖아요. 많이 못 넣으면요. 맹물만 막 넣으면 위가 엉망이 되거든. 그때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이 들어오면은 알코올과 함께 소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돼요. 위 안에서의 염산이 넣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안주로서 최고 좋은 거예요. 독한 술에만 해당됩니다. 독한 술이 아니라 뭐 아무리 싼 술이라도 소주도 소금 태우고 소주도 소금 태우고 보세요. 술 맛이 부드럽고 순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이 무질해지잖아요. 이제 이게 막 끌어들였잖아. 그냥 이 술만 먹고 물만 안 먹자 끌어들였으니까 몸에 물이 모자라잖아요. 눈물이 나오더라도 눈물 양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찌꺼기가 낑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부터는 소금물을 좀 드세요.